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Happy Birthday to America. 미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지난 주말 미 전국에서 다양한 모양의 축하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행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전야를 맞아 6년 만에 미 사우스 다코타주 러시모 산을 방문해서 축하 메시지를 발표한 것인데요. 또한 미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인 4일 미 뉴욕시 인근 앞바다에서는 미 주요 동맹국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국제 관함식과 대형 범선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합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인 사우스다코타주의 마운트 러시모어 국립기념공원. 독립기념일에 하루 앞선 7월 3일 역사적인 이 장소에서 미국의 25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찾은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미국인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계 건국 250주년은 자유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뜻합니다. 또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큰 일을 이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러시모어에는 지금의 발전된 미국, 초인류 국가의 기반을 놓았던 대표적인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과 미국 독립선언문 주작성자인 토마스 제퍼슨, 노예 해방과 국가 통합에 기여한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을 세계적 강국으로 끌어올린 시어도르 루스벨트. 이들 대통령 조각상의 높이는 약 18m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행사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날씨가 돌변했습니다. 해일을 동반한 기상악화로 행사가 거의 시작과 동시에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 뒤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이후 하늘 위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새 에어포스1이 마운트 러시모 상공을 가로질렀고 잠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 위에 오르자 관중들은 환호로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독립 250년, 장엄한 미국 자유 250년을 기념합니다. 미국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공산주의를 미국 자유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미국은 다시 세계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독립 250주년은 미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미국 황금 시대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거대한 마운트 러시모어 대통령 조각상 위에서 화려한 불꽃이 터졌습니다. 환경과 안전 문제를 우려해 그동안 중단됐었다가 6년 만에 재개된 불꽃놀이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자유의 상징인 마운트 러시모어에서 미국인들은 건국 250주년을 맞아 더 큰 자부심과 더 화려하게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 마운트 러시모어 국립기념공원에서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미국 해군 구축함이 뉴욕항을 힘차게 가릅니다. 이탈리아와 페루 국기를 단 대형 범선들도 허드슨강을 따라 천천히 입항합니다. 자유의 여신상 상공에서는 항공기들이 미국 성조기를 상징하는 빨강과 흰색, 파란색 연기를 내뿜으며 축하 비행을 펼칩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은 4일 뉴욕항에서 독립 250주년 해양 축제인 세일포트 250의 주요 행사인 국제 관함식과 대형 범선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 군함과 세계 각국의 대형 범선 등 선박 80여 척이 참여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미 해군 강습 상륙함 키어사지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지난 250년 동안 자유를 지켜온 미국의 신념을 강조하며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 전국에서 불꽃놀이와 퍼레이드가 열려서 주민들이 축하 행사를 벌였는데요. 글로벌 투데이 방송을 하는 호노룰루 카일로아에서도 토요일 오전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시작되면서 축하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250명이 넘는 행진 참가자 45대의 차량, 20개의 장식 차량, 3개의 악단, 좌시 그린 주지사, 그리고 릭 블랑지아디 호노룰루 시장이 1마일에 달하는 행진로를 따라 카일로아 중학교까지 행진했습니다. 카이날로 드라이브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화려한 장식 차량과 클래식 자동차 그리고 행진 악단을 구경했습니다. 미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기쁜 선물이 베이징에서 전해졌습니다. 조선족 출신으로 가정교회 시혼교회를 이끌던 에즈라 진 민길이, 한국명은 김명일 목사입니다. 김명일 목사가 중국에서 석방돼서 2026년 7월 4일 토요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석방은 2달 전 베이징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사건을 거론한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진 목사는 2007년 시온교회를 설립했습니다. 2018년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해당 교회를 폐쇄하자 그는 지하 가정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왔으며 이후 시온교회는 신자 수 10,00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10월 중국 당국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교회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진 목사와 지하 시온교회의 다른 지도자 17명이 구금됐습니다. 이 목사들은 정보통신망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미 상원은 진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체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행정부 또한 국무부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진을 석방키로 합의했으며 이들 목사의 석방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선의의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지진 발생 11일 만에 생존자 4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현지 일간 엘 나시오날이 6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전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구조 당국은 지난 5일 밤 9시께 라가 이라주 카라바예다 지역의 건물 잔해에서 생존자 4명을 구조했습니다. 지진 발생 후 무려 267시간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구조입니다. 이는 통상 재난의학에서 생존 마지노선으로 보는 골든타임 72시간에 거의 4배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 어린이 2명으로 확인된 이들은 매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곧바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런 극적인 구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쇄 지진으로 최소 3,342명이 사망하고 16,700명이 부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이 발생하자 미 정부가 즉각 지원에 나섰죠. 지진 발생 직후 24시간 이내에 긴급 자금 1억 5천만 달러를 편성한 데 이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총 지원 액수를 3억 달러 이상으로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 자금은 가톨릭 구호 서비스, 세마리탄즈 펄스, 유니세프, 국제 적십자사 등 검증된 국제기구와 비정부 기구를 통해 식수, 위생, 식량, 비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접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 남부 사령부의 군사, 물류 지원을 통해서 공항 기능을 회복하고 해상을 통한 직접 보급을 실시하는가 하면 정예 수색과 구조대도 파견했습니다. 미 주류 크리스찬 미디어들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당국은 네바다주에서 총기 20여 정을 싣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체포된 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이 남성 용의자는 과거 대규모 총기 난사를 저지르겠다고 위협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앨리슨 하울렛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이 남성 용의자는 지난 6월 27일 체포됐으며 테러 위협, 흉기를 이용한 가정 내 폭행, 중절도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 클라인은 영화 아메리칸 파이로 이름을 알린 이후부터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 매그놀리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년 역할을 주로 맡아왔는데요. 하지만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패덤 인터테인먼트를 통해 극장에서 개봉되는 신작 신앙 기반 코미디 영화 배드 카운슬러, 나쁜 상담사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일리노이 출신의 47세 배우인 그는 그 여정의 반대편에 서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두 청년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목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Public intoxication, destruction of school property, disturbing the peace. Rather than allowing this mistake to ruin our lives, let's make good out of it. So, community service. Dude, how are we going to get 120 hours in 2 weeks? Oh, whoa, whoa, whoa! Aren't you an answer to my prayers? I am? We're looking for more male counselors for Camp Burning Bush. Tyler, in order to make this work, we really got to do our homework. If your Bible's falling apart, chances are your life ain't. Come on, so good. 배드 카운슬러즈의 티켓은 온라인 및 상영 극장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패덤 인터테인먼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더 프로젝트와 엔젤 스튜디오가 제작한 시대극 영 워싱턴이 흥행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속편 제작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하네요. 존 어윈 감독은 1776년이란 제목의 새로운 미국 독립전쟁 대서사시가 이미 개발 단계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윈 감독은 미 건국 250주년 기념일인 7월 4일 조지 워싱턴의 사저인 마운트 버넌에서 촬영한 인스타그램 영상을 통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존 어윈 감독의 2026년 영화 영 워싱턴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 20대 초반 시절에 겪은 시련과 성장을 다룬 역사 전쟁 드라마입니다. 영화는 패기 넘치던 청년 워싱턴이 연이은 판단 착오와 참혹한 전쟁의 현실을 겪으며 훗날 미국 독립전쟁을 이끌 국부, 파운딩 파더로 성장해 나가는 내면과 성품의 형성을 묵직하게 그려냅니다. 제작사와 업계 분석가들이 발표한 박스오피스 데이터에 따르면 영화 영 워싱턴은 7월 4일 기준 760만 달러의 티켓 매출을 기록하며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 앤 몬스터즈에 이어 북미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습니다. 관객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관객들로부터 시네마스코어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수준 높은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 속속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러 가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미주리주 한 도시가 미성년자의 트랜스젠더 또는 동성애 정체성을 바꾸도록 상담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두 상담사가 제기한 소송이 항소법원 재판부의 심리 재개 결정으로 다시 심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미 제8순회 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지난 목요일 와이엇 버리와 파멜라 아이젠라이히 상담사에게 불리한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3월 대법원의 8대1 판결인 찰스 대 살라자린 사건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이제 각 주에서도 미성년자에게 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상담해 줄 수 있는 판결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과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미주리주가 성전환 수술을 받는 수감자들의 세금으로 성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유럽 연구이사회로부터 28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유명한 사해 문서 데드시 스크롤스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5년짜리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20세기 중반에 발견된 이 문서들은 예수님 시대 것으로 일부는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서 중 상당수는 구약 성경에 포함된 책들의 필사본입니다. 이 문서들은 수천 년간 사용되어 온 성경 말씀이 예수님 시대나 그 이전과 비교해 사실상 변함없이 전해져 왔음을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 기독교 및 유대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꼽힙니다. 계속해서 오일석 장로의 밴쿠버 캐나다 소식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나다와 밴쿠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일석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이민당국이 해외 출생자의 혈통 기반 시민권 제도, 이른바 잃어버린 캐네디언 제도를 통해 발급된 시민권 67건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재검토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지난해 말 관련 법안 빌 C3 통과 이후 접수된 약 6,500건의 시민권 신청을 전수 검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 기준과 관련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신청자와 심사 담당자 모두에게 적용된 서류 기준 지침이 불명확해 충분한 정빙 없이 시민권이 발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중단된 67건은 전체 발급 건수의 약 1% 수준입니다. 해당 제도는 캐나다 혈통을 입증할 수 있는 해외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수천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은 미국 거주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 간호사 노조가 파업을 확대하기 위해 주 최대 병원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BC 간호사 노조는 성명을 통해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한 지 5일 만에 오는 7일에 밴쿠버 종합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겠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초과 근무 시간과 간호 업무 이외의 모든 업무에 대한 거부 운동을 주 전체적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드리안 기어 노조위원장은 간호사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주 정부가 드는 어록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이번 발표는 약 5만 1,000명의 간호사 중 98.2%가 파업에 찬성표를 던지고 67%가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킨 후에 나온 것입니다. 노조의 짐 굴드 최고 경영자는 주 정부가 간호사들을 존중하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의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12척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방산업체 TKMS가 선정됐다고 캐나다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을 두고는 독일과 한국의 하나오션이 경쟁해 왔는데 6일 캐나다 유력 일간지 글로버 앤드 메일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노브스캐사 헬리팩스에서 독일 TKMS를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국 방사청은 이날 아직까지 공식 루트로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4개의 콘텐츠를 소개해 드립니다. 재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안성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경기도 안성에 가면 3.1운동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건너편에 기념관만큼은 아니지만 간이 휴게소가 아주 매력적인 여러 가지 풍경들을 전시해 놓고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팎을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7월 1일 캐나다 데이가 지나갔는데요. 한국에서 저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한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함께 밴쿠버 다운타운을 나갔는데 다운타운에 알래스카로 가는 크루즈 엄청난 규모의 세척이 와 있는 것을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타코마를 방문했을 때 레이크우드의 한인타운을 방문했는데 콘텐츠로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웃게 만든 사건 버나비 마운틴을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이남전도의 회원들과 산행한 콘텐츠를 올려놓았으니 보시면서 힐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 국내외 소식들입니다. 영주권을 비롯한 각종 이민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기회 없이 즉시 기각 처리될 예정이어서 한인 이민 신청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서명 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이민 신청서 처리 지침이 본격 시행됩니다. 연방수사국이 요원 260명을 투입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기록 조사에 나섰다고 6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6일 세계 최대의 유통기업 월마트가 미 행정부 요청에 따라 상품 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2026년 선거를 위한 공식 투표용지 수거함이 이번 주 오아후 섬에 도착합니다. 섬 전역에 17개의 수거함이 설치돼서 유권자들이 8월 8일 예비선거 전이나 선거 당일에 작성한 투표용지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은 7월 21일에 예비선거 우편 투표용지 우편물을 받게 되며 작성된 투표용지는 선거일 오후 7시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거주 카운티 내에 지정된 수거함을 통해 접수돼야 합니다. 유권자 등록 및 주요 선거 일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와이주 선거관리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울트라 마라토너 노아 코클란이 미국의 건국 250주년 기념일에 맞춰 하와이에서 역사적인 횡단 달리기를 완주했습니다. 코클란은 지난 10월 5번째 대륙 횡단 여정을 시작해서 260일 넘게 메인주에서 오리건주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13개 주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목적지는 하와이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구간은 진주만에서 와이키키의 카하나모쿠 공작 동산까지였으며 이로써 그는 역사상 미국 50개 주를 모두 도보로 횡단한 세 번째 인물이 됐습니다. 코클란은 이번 여정이 미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마무리하게 돼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카피올라니 공원에서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화려한 한복 패션쇼 및 대중가요, 성악 등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이 선보입니다.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카피올라니 공원에서 열리는 제22회 코리안 페스티벌 첫 준비 모임이 7월 3일 오후 6시 그리스도 교회에서 열렸다고 하와이 K 미디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축제는 Feel the Korean Vibe, 한국의 분위기를 느낀다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통 한복 패션쇼를 비롯해서 K-팝, K-클래식 및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축제재단은 이날 모임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그리스도 교회에서 준비 모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Helping Hands 하와이는 새 학기를 준비하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3,000개의 학용품 가방을 채우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매년 진행하는 배움의 준비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 가방에 마커, 풀, 바인더 등 $50 상당의 학용품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000개 가방이 준비됐지만 7월 초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물품을 도와주셔도 되지만 $50를 기부해 주시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 1명에게 학용품이 가득 담긴 가방 하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elpinghandshawaii.org를 방문하거나 808-536-7234로 문의하십시오. 호노룰루시와 카운티는 8월에 하나우마베이 자연보호구역의 하수 시스템 개선 공사를 시작합니다. 공사를 위해 보호구역은 8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폐쇄될 예정입니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24시간으로 연장된 첫날 $1 환율은 큰 변동 없이 1,530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한국 소식으로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탄 전 국제형사사법대사가 2차 출국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함 보관 장소와 그 주변에는 폐쇄회로 CCTV로 촬영 못하는 사각 지대가 일부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7일 인정했습니다. 국방부가 6일 최근 논란이 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 계획을 설명하려다 돌연 연기했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